첫 번째 발표로 숭실대학교 임재규 교수님께서 전환부문 2035 NDC 수립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의 임재규입니다. 오늘 먼저 2035 NDC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환분과의 기술작업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환분과에서 2035 NDC 수립을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초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작업의 방향과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전환분과의 그 작업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2035 NDC,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환분과의 작업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 발생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실제로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2030 NDC에서 통해서 제출한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취합해 보면은 이 목표는 우리가 세계 각국이 좀 설정한 1.5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2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국가들이 내놓은 2030 NDC를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이 2도씨 목표를 달성하거나 1.5도씨 목표를 달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IPCC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2030 NDC, 즉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이 야심찬 목표가 실제로 우리는 달성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구조적 혁신을 통해 가지고 2030년까지 연평균 5%의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솔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은 전략의 수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현재 여건을 반영해서 그러면 2035년에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어떤 수준이 적절하고 현실적인가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목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이 목표 중에 실제로 이 감축의 주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 감축입니다. 이 국제 감축은 전체 감축분의 5.2%포인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감축을 빼게 되면은 우리는 30년까지 2018년 대비 34.8%를 감축해야 된다는 이 목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 국제 감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2030 NDC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국내 추가 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을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국내적으로 최대한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제 감축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감축 주체가 불분명한 이 국제 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2035 NDC를 수립을 할 때 이 국제 감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높은 감축률을 제시하기 위해서 국제 감축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국내적으로 우리가 진짜 노력할 부분만 우리가 제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부 당국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한 번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35 NDC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항상 이 슬라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서는 결국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핵심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효율 혁신, 대체 연료와 원료,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의 정기화, 발전 부분의 탈탄소화,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US. 이 6가지 요소들이 적절히 역할을 해야지만이 탄소 중립이 달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개의 핵심 요소 중에 일부의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요소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2035 NDC를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전환분과에서 이 전환분과만의 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핵심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국제기구와 특정 국가의 탄소 중립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EA에서 발간한 넷제로 보고서, 그 다음에 IEA에서 제시한 2023년 월드 에너지 아웃룩에서의 넷제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영국이 내놓은 탄소 중립 전략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혁신과 대체 연료 원료의 개발을 통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EA에서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에너지 소비의 절감. 영국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에너지 소비의 절감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필요하다면은 에너지의 소비의 정교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A에서는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은 2050년에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넷제로로 갈 경우에는 무려 50%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IEA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50%가 될 경우에 현재 에너지 소비가 2050년 전력의 소비가 실제로 현재보다 2050년에 가서는 2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IEA의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또한 2035년까지 우리가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에너지 효율 혁신과 대체 연료 원료의 확산이다. 저는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기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화 같은 경우에는 맥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트렌드로서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기화는 실제로 핵심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가 에너지 효율 혁신과 대체 연료 원료를 개발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정기화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5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또한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정기화는 직접적으로 이 직접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로 전력 수급에는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또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급 차단 등의 비효율성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소, 합성연료,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을 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경로도 다시 또 탐색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2050년 탄소 중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정규화 규모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발전 부분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배경하에 그동안 이 전환 분과에서 해왔던 작업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작업반은 올해 3월부터 분과별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분과뿐만 아니고 각 분과에서는 2030년 NDC와 그 2050년 탄소 중립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 작업을 상향식 방법 또한 이 백캐스팅 방식을 혼용을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 작업반에서는 상향식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각 분과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감축량이 얼마인지를 분과별로 작업을 해서 그 작업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하는 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부문 간 일관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분과별로 제시한 감축 수단을 STEEP 체계로 분류하고 해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지금 설정을 해서 이 감축량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STEEP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 기술, 경제, 환경에너지, 제도, 법 이러한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작업을 보게 되면은 현재 총 4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그 시나리오별로 감축량에 대한 검토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는 기존에 있던 감축 수단 또 신규로 우리가 2035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수단들을 총 검토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감축 수단 시나리오를 조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면 전환분과의 역할은 무엇이냐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환분과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어서 2035년까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 분과에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도출되는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 부문,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CCS 등 각 분과에서 이 감축 작업한 결과로 나오는 전력 수요를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그 취합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실제로 시나리오별로 전력 수요를 저희들이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전환분과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추가적으로 더 전력 수요를 감축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별로 전력 수요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전력 수요가 확정이 되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발전량이 결정이 되고 그 발전량이 결정이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출이 되게 하는 구조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총 발전량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각 시나리오별 발전량을 구현할 수 있는 전원 믹스는 어떻게 되느냐?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인 석탄, 석유, 가스, 신재생, 그다음에 미래의 수소라든가 여러 가지의 옵션들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시나리오별 전원 믹스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 부문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먼저 전력 수요를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전력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축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전력 수요를 반영한 이 전원 믹스와 전력 계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되는데, 이러한 검토는 실제로 정부가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은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 그 안을 반영을 해서 나름 검토를 해서 이 계획과의 정합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뿐만 아니고 이 전환 부문에서는 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열, 그다음에 열 수요를 검토를 하고 이 열을 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환 부문의 그 업무인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은 중전기기,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중전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SF6, 이 SF6의 이 감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 분과에서는 특히 이 전력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안의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이 계획과 그다음에 우리가 작업하는 이 2035 NDC 작업과 관련돼서 도출되는 전력 공급 구조와 나름 정합성을 맞춰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이 전환 분과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각 분과별 전력 수요가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이러한 수요를 확정하기 전에 이 전환 분과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우리가 예상되는 전력 수요의 하한과 상한을 일단 설정을 하고, 하한 같은 경우에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나온 전력 수요, 그다음에 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정부에서 확정했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했던 전력 수요가 있습니다. 2035년에 대한 전력 수요를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전력 수요의 하한과 상한을 기초로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전력 믹스에 대해서, 전원 믹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환 분과에 예상하는 것은 앞으로 도출되는 최종 전력 수요는 이 하한과 상한 어느 시점, 어느 부분에서 중간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이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일단 하한과 상한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력 수요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전력을 일단은 수립을 해서 시산을 해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업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 분과별로 도출되는 전력 수요를 1차 취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전력 수요가 아주 완전히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일단 기다리고 있다, 작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중전기기 SF6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문 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SF6의 감축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초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전환 분과의 이 추가적인 작업은 각 분과별 전력 수요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작업 결과를 기초로 해서 발빠르게 저희 전환 분과에서는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전원 믹스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전력 수요까지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전력 믹스를 설정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